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그 강의 교재랑 그 다음에 실습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곳에 이제 아이디를 적어 주셨기 때문에 아이디에다가 제가 공유를 다 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지금 뷰어 모드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시트를 수정을 하실 수가 없게 제가 걸어 놨어요. 아마 잘 안 바뀌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습지 거기에는 이제 다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걸어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화면을 좀 공유를 걸어 드릴게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오늘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공유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금 제가 공유를 걸어 드린 분들의 이렇게 목록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 아이디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다 편집자로 다 수정을 해드릴 겁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한 번에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먼저 뷰어로 드리고 편집자로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조금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편집자로 다 이렇게 바꿔 드릴 거예요. 이렇게 편집자로 바꿔 드리면, 자, 여기 Q열이 있죠. 여기를 이제 열이라고 하는데 Q열에 들어오셔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뭐 아무거나 쳐보세요, 글을. 네,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실까요?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실장님께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게 저한테도 보이고요. 요거는 저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그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출석부에 이렇게 이제 왔다라고 이제 체크가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보통 대부분 덴투앱이나 이런 예약 시스템을 쓰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출석부를 만약에 우리가 작성을 한다. 어떤 사람이 왔고 안 왔고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또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어떤 이런 아이디어랑 기획들만 있다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20분 정도면은 그냥 일일이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게 세서 11분이 참석을 했고 지금 9분이 지금 이 출석 체크를 안 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지만,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참석률을 알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G부터 J까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런 어떤 함수들을 이렇게 걸어놔서 자동으로 여기서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출석 체크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인원들을 어떤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요.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됐을 때 그 수집된 데이터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원장님께도 뭐 매출 보고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담 뭐 홀딩 보고서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상담을 이번 달에 100명을 했는데 그 100명 자료를 다 드리면 원장님께서 이거를 눈이 아프다, 뭐 이거 어떻게 보란 소리냐. 근데 딱 원장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뭐 홀딩 인원수, 그리고 홀딩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홀딩했는지, 그리고 뭐 드랍했던 환자들의 리스트만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적기만 해도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와 최종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연동을 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때마다 계속 보고서를 작성하고 만들고 프린터 해가지고 원장님께 뽑아드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항상 페이퍼리스를 선호를 하는데, 예전에 저도 이제 치과 근무를 할 때 항상 종이를 많이 들고 다니고 서류 가방을 막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회의록이든 지금도 아마 종이로 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유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 아이디를 공유를 걸어드리고, 원장님 여기 매출 보고서 올려놨습니다. 카톡에 링크 드리고 링크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라고 하면 원장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꼭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아닌 휴대폰으로도 태블릿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어떤 실장님들도 확실히 좀 스마트하다. 이렇게 우리는 막 종이로 뽑아주고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일주일치, 이주일치, 월별, 분기별, 뭐 연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그 대시보드를 작성을 하는 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다룰 수 있는 이 능력들은 당연히 조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동물하고 숫자 여기 함수를 걸어놨는데
좋아하는 동물 강아지, 토끼, 뭐 코끼리, 다시 강아지, 하마, 호랑이, 뭐 강아지를 대부분 좋아하시니까 강아지 이렇게 적으면 이 강아지라고 적혀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이거를 일일이 세려면 또 우리는 다 찾고 하나, 둘, 셋, 넷 세고 이걸 또 정리하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 번만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 병원 내원 경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경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시트로 나열이 돼 있는데 가족 소개, 뭐 지인 소개, 뭐 인터넷 검색, SNS 검색 이런 것들이 쭉 나열돼 있을 때 이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집계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공을 들여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좋아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동물도 했지만 뭐 좋아하는 숫자를 1에서 10으로 만약에 10개지를 누른다고 하면 뭐 숫자를 그냥 적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항목을 목록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11을 좋아해요. 11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데이터를 안에 넣어야 되는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11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목록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규정화를 시키는 거죠. 이 안에는 1에서 10만 들어갈 수 있게 하라. 예를 들어서 상담 장부를 작성하는데 사실 구강 내에서 아무리 풀케이스 환자를 해도 우리 병원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없다. 근데 이 작성하는 실장님께서 하고 나서 3천만 원 환자를 잡았는데 피곤해서 공을 하나 더 눌러서 3억이 됐어요. 그게 만약에 집계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뭔가 휴먼 에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휴먼 에러를 막을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이 항목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 확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데이터 확인을 누르면 내가 어떤 항목만 넣어라. 요 컴마 표시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 경로라고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가족 소개,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같은 건물, 뭐 이런 식으로 뭐 4개를 저장한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족 소개,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같은 건물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항목이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다 쳐야 되는 것도 사실 좀 지겹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목록이라고 해서 이 범위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X열에다가 제가 가족 소개, 지인 소개, 인터넷 같은 건물, 뭐 전단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 자, 여기 안에서 나는 항목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 자, 여기다 해볼게요. 데이터 확인을 누르시고 이 1부터 10이 아닌 범위에서 목록을 지정한 다음에 요거를 클릭하셔서 여기서부터 여기 적히는 거는 내가 다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X1에서 X12까지 범위를 지정해서요. 확인을 누르면 자, 다시 볼게요. 요렇게 5개가 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별로 안 신기하겠지만 우리 내용 경로가 늘었어요. 직원이 또 소개를 많이 했어요. 직원 소개를 여기다 넣으면 아까 X11에서 12까지 이걸 참고하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직원 소개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를 뭐 할 때마다 계속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SNS 보고 왔다 하면 눌렀을 경우 SNS를 보고도 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록화를 시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에서 오류가 안 나야 돼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내고 뭔가에 대한 우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데이터가 나오려면 입력하는 단계부터 정확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제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 함수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구글 스프레드나 엑셀이나 거의 함수 90% 이상이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 치과위생사, 치과에서 쓰는 함수는 사실 되게 제한적이에요. 조금만 알아도 돼요. 우리는 치과위생사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이 지식이 있고 구글 스프레드까지 다룬다면 우리가 그 교집합, 더 우리의 희소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셔도 몸값이 뛸 수, 어쨌든 그게 중요하니까 몸값도 뛰고 원장님께도 뭐 인정을 받고 뭐 원장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의 자긍심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원장님들은 잘 몰라요. 이거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유재석과 강호동이 저희 병원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유재석 선생님과 강호동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이 인사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한 3, 4명 정도의 치과라면 사실 뭐 이런 걸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뭐 10명이 넘어가고 만약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뭐 어디 뭐 또 제출을 해야 되고 요즘에 뭐 청년 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 정보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그걸 일일이 찾아보는 게 아니고 그 핵심 정보들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눌렀을 때 뭐 급여가 얼마고 뭐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주민번호는 뭐고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받으면 정제가 잘 돼 있어요. 열별로 이렇게 쫙쫙 잘 돼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대시보드로 만드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조금의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안다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B를 이렇게 받아와서 DB를 제가 정리를 해서